한국 여성 기대수명 세계 첫 90세 돌파를 했고 남성 기대수명 또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장수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시대가 됐는데요. 현재는 장수가 문제가 아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장수하냐가 문제인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오히려 질병 걸리는 나이는 점점 어려지고 있는데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 장수를 하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다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삼시세끼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양을 드시고 계셨는데요. 사실 정말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어려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침이나 점심은 그럭저럭 식사 시간을 지킬 수 있을 텐데 저녁은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야식을 먹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규칙적인 식사 중 하나가 저녁 늦게 먹지 않는 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식사 시간에 적절한 양을 먹는 자체가 몸에 부담을 덜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것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 먹는 게 힘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침엔 입맛도 없고 피곤해. 사실 조금 더 자는 게 우선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아침을 먹어야 점심에 폭식을 덜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은 출근 후 일을 하며 조금씩 먹습니다. 사실 사무직에서도 조금은 자유로운 분위기인 분들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저는 2개의 계란과 해독 주스를 아침에 먹는데요. 일을 하면서 먹으니 자연스럽게 먹는 속도가 느려지고 입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잠도 깨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좀 자유로운 환경에서 일을 하는 분이시라면 이렇게 아침을 드셔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 반숙 계란을 먹는데요. 구운 계란, 삶은 계란 다 먹어봤는데 제일 덜 물리고 좋았습니다. 두 번째, 균형 잡힌 식단. 식사 시간만 지키면 건강한 식습관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당연히 식단 자체도 중요합니다. 식단보다 식사 시간이 조금은 더 지키기가 쉬울 것 같아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균형 잡힌 식단에 대해 말씀드리면 채식 중심의 식단을 많이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오키나와 지역의 주민들은 현미, 고구마, 채소를 주로 섭취하며 적은 양의 생선과 콩류를 먹습니다. 이런 식단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염증을 억제하고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렇다면 채식주의를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완전한 채식주의를 위해선 사실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공부 없이 채식주의를 하는 건 오히려 건강을 해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고기를 조금은 줄이고 채소를 좀 더 먹는 게 좋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가공식품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소시지나 이런 가공식품에 많은 인공 재료들이 들어가는데요. 특히 염분과 당분이 많이 포함되기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포인트 중 하나는 짜고 단 음식을 피하며 고기를 조금 덜 먹고 채소를 좀 더 먹는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잦은 외부 활동.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잦은 외부 활동으로 인해 움직임이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사실 전 많이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수하시는 분들도 규칙적인 운동을 했기보단 잦은 외출이 도움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성격상 집에 있는 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건강을 위해 조금은 돌아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금 다른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동물이잖아요. 동물의 한자 뜻은 움직일 동의 물건물인데요. 움직임이 기본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무리하지만 않는다면 움직임을 신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적게 먹기. 소식이 건강에 좋다곤 하는데 왜 좋은지 궁금하지 않았나요? 저는 적게 먹는 게 좋다곤 하는데 사실 왜 좋은지 궁금했었긴 했거든요. 일단 반대로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비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만 되는 게 좋은 건 아닌 거 아는데 그럼 적당히 먹으면 될 것이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적게 먹는 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심혈관 건강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당뇨병 예방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적게 먹는다는 건 그만큼 당분과 염분을 적게 섭취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몸에 나쁜 게 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요즘 먹방 유튜버들 보면 갑자기 죽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과하게 먹는 것이 안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많은 칼로리 섭취도 있지만
과한 당분 섭취와 염분 섭취도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적게 먹는 게 좋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배가 80% 찰 정도로만 먹으면 됩니다. 너무 적게 먹는 것 또한 사실 좋지 않기에 그저 배가 부르다 정도로는 먹지 말고 식후에도 움직임이 불편하지 않는 정도로 유지해주세요. 시작은 그 정도로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 규칙적인 수면. 오늘 규칙적인 게 많이 나온다, 그쵸? 그만큼 바이오리듬인 몸의 리듬이 중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규칙적인 수면은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혹시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했던 경우 많지 않을까요? 잠을 충분히 못 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매번 자던 시간이 아닌 시간에 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11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저녁 12시에 자고 8시에 일어났다면 같은 수면 시간이라고 해도 11시에 잤던 것보다 충분한 잠을 못 잤을 수도 있습니다. 몸은 11시에 자는 게 익숙해져 있기에 그때부터 잘 준비를 하는데 자지 않고 1시간을 더 버텨 잤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깊게 잠을 못 들 확률도 높습니다. 잠을 망친다는 건 하루의 컨디션을 다 망치는 것과 같은데요.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하루를 버티듯 보내본 적 한 번씩은 다들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6번째, 스트레스 덜 받기. 너무나 당연한 소리죠. 사실 이런 당연한 말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중요한 건 어쩌나요? 장수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진 않으시겠지만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려니 아니면 그럴 수 있지란 생각으로 넘기며 하나하나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해 보였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정도로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스트레스성 뭐다 할 때마다 너무 당연하게 들었는데 그만큼 몸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얼마나 잘 흘리냐가 스트레스를 잘 풀어나가는 방법 같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라고 추천을 못 드리겠지만 전 그럴 수 있지, 그러려니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 가끔 재밌는 영상을 보며 생각을 덮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건 저만의 방법인데 사실 그 부분을 생각 안 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잊어지는데 저만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7번째, 사람들 만나기. 사람들을 꾸준히 만나는 자체가 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본능인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만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굴 만나는 건 중요하지 않고 누군가와 얘기를 하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장수하는 분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많이 듣던 얘기만큼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 삼시세끼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양을 먹는 게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균형 잡힌 식단. 고기를 좀 줄이고 채소를 좀 더 먹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잦은 외부 활동. 외부 활동으로 인한 잦은 움직임이 도움이 되고요. 네 번째, 적게 먹기. 소식은 당분과 염분을 적게 먹어 만성질환을 예방해준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규칙적인 수면. 규칙적인 수면은 충분한 회복을 도와줬고요. 여섯 번째, 스트레스 덜 받기.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잘 흘리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들 만나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사람들 만나는 자체를 해야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오늘 말한 7가지를 한 번에 다 하세요 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씩 하며 몸에 익숙해진다면 어느 순간 7가지를 다 하고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1년에 한 가지씩만 익숙해진다면 7년이면 건강하게 장수할 준비가 됐단 말이 됩니다. 며칠 만에 습관이 안 붙는다고 너무 걱정 말고 한 가지씩 1년 동안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며 습관을 들여보세요.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거 1년 만에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프지 말자의 말자였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실천하여 덜 아프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는 분과 같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건강하게 장수하길 바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